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올려주게 돼서 너무 미안합니다. 자, 일단은 사람의 돌연변이는 유전자 이상과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은 DNA 서열의 이상으로 유전자 1개에서 2개 정도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의 일부분의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 개수가 달라지는 구조 이상과 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여러 개가 동시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보다는 염색체 이상이 훨씬 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의 모양이나 수를 봐서는 그 이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전체의 서열을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파악하면 그 이상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유전자 이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은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DNA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 서열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단백질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전병으로는 헌팅턴 무도병이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낭포성 섬유증, 페닐케톤요증, 그리고 백색증이라고도 불리는 알비노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 형질로서 유전이 됩니다.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유전자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법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염색체 이상을 봅시다. 염색체 이상은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나누어지지 않는 비분리로 인해서 염색체의 구조나 수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기면 그 이상이 있는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가지고 혹은 이상이 있는 두 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을 형성을 했을 때 이 수정란이 만드는 사람에게서 특정한 이상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염색체 구조 이상을 보면 염색체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실, 중복, 역위, 전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결실은 유전자 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복은 2번 일부가 겹치는 것, 역위는 염색체의 일부 위치가 뒤집힌 것을 말합니다. 전좌는 원래는 상동 염색체와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상동 염색체와 교차가 일어나는 것. 비상동 염색체와 교차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이렇게 있는 이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면 반대쪽에도 A, B, C, D, E, F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V, W, X, Y, Z라고 하는 이 다른 상동 염색체가 아닌 애와 교차가 일어나면서 염색체 일부분이 교환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전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2가지의 염색체 구조 이상을 한 번에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 A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쪽에서 결실이 일어났고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리고 전좌,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에 있던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갔고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결실과 전좌가 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 일부의 개수가 달라지는 한두 개가 더 많아지는 이수성 돌연변이랑 염색체의 전체 1번부터 끝번까지 염색체가 한 세트나 2세트가 더 있는 배수성 돌연변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수성 돌연변이를 보면 염색체 전체 중에서 일부가 비분리가 되면서 원래는 2N이었을 염색체의 개수가
하나나 두 개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상동 염색체 세트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겠죠. 그래서 이쪽 딸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최종으로 만들어진 세포는 원래보다 하나씩 더 많은, 개수가 하나씩 더 많은 세포가 형성이 될 테고요. 상동 염색체 쌍을 잃어버린 쪽에서 만들어진 딸세포는 정상세포보다 개수가 하나씩 부족한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세트가 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전체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대립 유전자 둘 다 가지거나 성염색체의 X와 Y를 둘 다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쪽에 생식세포는 이쪽 생식세포는 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쪽에서만 하나가 더 많거나 적은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감수 1분열 비분리는 전체 4개 다 2개는 하나씩 많은 거, 2개는 하나씩 적은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거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는 생식세포 전체 이상이 있다고 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절반, 2개만 이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쪼개진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대립 유전자 2개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A만 2개를 가지거나 스몰 A만 2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Y 염색체만 2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만 2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색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는 21번 염색체와 18번 염색체가 3개씩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염색체의 경우에는 이수성 돌연변이가 없어요. 아무 발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염색체 3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상염색체가 하나씩 더 있는 거니까 EM 플러스 1로 상염색체의 개수가 45개씩 있고요. 성염색체는 XX와 XY 이렇게 개수가 똑같이 있습니다. 성염색체 이수성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와 하나 덜 있는 경우 이렇게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 경우는 XXY, X가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리고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X가 하나만 있는 경우 이것을 터너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Y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외견상으로 남자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외견상으로 여자죠. 하지만 이 둘 다 2차 성징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불임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약간 중성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터너 증후군은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고 작다고 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2차 성징이 일어났을 때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좀 여자처럼 가슴이 좀 커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에서 과연 부모 어느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각각의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피부 얼룩증이에요. 피부 얼룩증. 그래서 X 염색체의 피부 얼룩증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생맹보인자입니다. 생맹보인자. 그래서 X 염색체 이렇게 생맹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피부 얼룩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X, X, Y여야 되는데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XY가 아버지에게서 왔겠네요. 그러면 XY 서로 대립되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감수 1분열에서 피분리가 일어났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생맹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생맹이니까 X 프라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XY인데 생맹일령은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X 프라임 XY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생맹보인자입니다. 네, 그렇죠. 생맹보인자죠. 생맹이려면 X 프라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거 두 개는 엄마한테서 맞겠죠. 아빠는 생맹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엄마에게 두 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엄마의 감수 2분열에 피분리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요. 피부 얼룩증이고요. 생맹보인자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X 프라임 하고 피부 얼룩증 하나, Y 하나 이렇게 같겠죠. 그치? 그러면 X 염색체가 하나 있으니까 X 염색체가 두 개 있는데 생명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 때문에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감수 1분열 비분리겠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그냥 생맹보인자면 X 프라임 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엄마에게서 왔겠네요. 요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의 감수 1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났겠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배수성 돌연변이는 염색체 전체가 비분리가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그래서 원래는 2N이어야 되는데 염색체의 개수가 3N, 4N, 5N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동물에게서는 배수성 돌연변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식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왕달맞이 꽃이나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가 배수성 돌연변이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돌연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문제를 좀 잘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이수성 돌연변이의 예에 관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계도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